자, 책입니다. 책 페이지 131페이지 봅니다. 131페이지. 자, 131페이지 자유낙하 운동 한번 보자. 자유낙하 운동.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가 있는 곳에서 이 물체를 떨어뜨리는 거죠. 자, 이 물체가 떨어지면 이 떨어지는 동안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어떤 힘이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야? 중력이죠, 중력. 중력인데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요. 근데 떨어지는 동안에 물체의 질량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니까 중력은 커질까 작아질까? 그렇죠. 일정을 유지됩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가 일정 유지가 돼요. 그러면 힘은 곧 가속도라 불렀지. 그러면 힘이 일정해요. 그럼 무엇도 일정한 거야? 가속도도 일정해. 그래서 우리 이 운동을 뭐라 불러? 등가속도 운동이라 불러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얼마 나와?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인데 너무 숫자가 좀 지저분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약 10m 퍼 세컨드 제곱의 중력 가속도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자,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기가 속도고요. 여기가 시간이에요. 자, 그럼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될까? 계속 증가가 되겠지? 요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요런 그래프가. 그래서 1초가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0부터 1초가 되는 순간에 얘의 속도는 10m per second 제곱, 10m per second 될 것이고요. 2초가 되는 순간에는 속도가 20m per second 될 거야. 그렇죠? 3초가 되는 순간에는 30m per second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의 운동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가 손을 딱 놓는 순간 0부터 1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될까? 요 V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이 뭘 뜻한다 그랬지? 이동한 거리란 말이야.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이 뭘 뜻하냐면 떨어진 거리를 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떨어진 거리가 몇 미터? 몇 미터? 5미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1초부터 2초 사이에 떨어진 거리 몇 미터일까? 15미터죠. 어떻게 보냐면 이런 상식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 있잖아. 그렇지? 15m 떨어졌어. 그러면 2초부터 3초 사이에는 몇 미터 떨어졌을까? 25m. 봐봐.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25m 떨어졌어요. 그러면 3초부터 4초까지는? 예, 35m. 봐봐. 1, 3, 5, 7, 9 이렇게 가요. 이렇게 뭐 신기한 거 없어요. 그래서 0부터 1초 사이에는 5m, 15m, 25m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물체가 떨어질 때 요거를 1초 간격으로 탁탁탁 사진 찍었어. 그럼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0초가 됐을 때 이렇게 됐을 것이고요. 공이 이렇게 있다 치자. 1초가 됐을 때 여기에 나와 있겠죠, 공이. 2초가 됐을 때는 5m, 그 다음에 15m니까 2초가 됐을 때는 공이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3초가 됐을 때는 이렇게 지나고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요 간격을 보면 요 간격은 몇 미터야? 5m. 그렇죠? 요 간격은 몇 미터야, 또? 15m. 요 간격은 25m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해됩니까? 단체로 찝지 마시고요. 이해됩니까? 예, 이해되죠? 태영 이해됩니까? 예, 이해되고요. 자, 그다음에 딱 놨어요. 근데 작은 물체하고 진짜 펜이 바닥에 붙어버렸네. 이게 펜이 망가져 버렸네. 이게 뭐야? 왜 이래?
이제 지금 영재고 시험이 이제 바로 코앞이 저 오늘 아마 시험 보겠구나. 오늘 시험 보는데 예. 근데 그 영재고 하는 애들한테 펜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표현은 금기어입니다. 그래서 그 반에서 절대로 펜이 바닥에 떨어졌네 이렇잖아. 펜이 바닥에 붙었네. 너는 왜 자꾸 볼펜을 떨어뜨려 이러지 않습니다. 왜 자꾸 볼펜을 바닥에 붙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보자. 이렇게 작은 물체가 아닌 큰 물체를 떨어뜨렸어요. 큰 물체를 떨어뜨려도 역시 어떨까? 똑같은 운동을 한다는 얘기야. 무겁고 가볍고 상관없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보자. 이때 요 순간의 속도는 0m/s야. 정지해 있으니까 이때 속력은 얼마일까? 이때 속력은 이때 딱 1초 되는 요 순간, 요 떨어지는 요 순간 요 물체의 속력은 얼마일까? 중력 예? 아니요. 중력 가속가 얼마야? 10m/s 제곱이죠. 그게 뭔 뜻이야? 1초마다 10m/s씩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속력은 얼마 되는 거야? 10m/s가 되겠죠. 그렇죠? 이때 속력은 얼마일까? 20m/s가 되겠죠. 이때 속력은 얼마일까? 30m/s가 되는 거야. 요 그림을 그래프를 그린 것이 요거잖아. 봐봐. 1초가 되는 순간에 10m/s, 2초일 때 20m/s, 3초일 때는 30m/s네요.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요거잖아. 요거. 그 그림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책에 봐봐요. 봐봐 131쪽에 맨 위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있는 또 그림도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 있는 그림 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책 안 보시고 뭐 하십니까? 예, 똑같은 그림이죠. 똑같은 그림을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 또 쉬는 시간에 뭐하고 지금 빨리 갔다 옵니다. 자, 나대지 마시고 이제 그만합니다. 자, 132페이지 봅니다. 자, 132페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질량 관계없이 자유낙하하는 운동의 물체는 동시에 떨어진다. 왜 그러냐면 중력 각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여기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132쪽까지 다 설명드렸고요. 페이지를 넘기셔서 봅시다. 여기 136페이지 봅니다. 136페이지. 자, 136페이지 보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운동하는 물체가 그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정지했던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바로 관성이라고 부르고 그 관성의 대표는 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버스, 그 다음에 종이에 손가락, 빨래 털기,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성을 이용했다라는 현상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 설명했고 좀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하나 풀어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집에서 다 풀어보셔야 되겠구나. 이거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 풀어야지 다음에 숙제에 대응할 수, 시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144페이지 봅니다. 144페이지. 예? 예. 숙제는 오늘 우리가 배운 거, 오늘 배운 속도 속력 있죠? 그쪽 파트니까 숙제가 페이지가, 148쪽부터 143쪽까지. 예, 이렇게, 예. 인공지능이 도와줬습니다. 자, 144페이지 보자. 저번 주에 여러분은 쉬었죠? 여러분 쉬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 쉬는 동안에도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토요일 날 쉬었죠? 저는 토요일 날 가서 영재고 시험 치는 애들 열심히 또 수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하고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 저번 주 주중에는 또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짐을 나르냐고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정말 일을 많이 해서 힘들어요. 자, 여기서 내가 일을 많이 해서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일이 영어로 뭐죠? 원? 예, 월크. 예. 자, 일.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 말한 일과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말한 일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학에서 말한 일을 한번 봅시다. 일을 한번 볼 건데.
윤준이, 이거 읽어봐. 예, 지금 윤지가 렌즈를 안 껴서 칠판이 안 보인다라고 했고요. 그걸 전문용어로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런 거죠. 예, 윤지가 현재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일입니다. 일. 근데 이게 과학에서 말하는 일과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말하는 일이 좀 달라요. 자, 그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좀 배워야 되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반드시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주고요. 반드시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체가 이동을 해야 돼요. 이 두 개의 곱을 바로 일이라 불러요. 왜 앞을 안 지나가시고? 그래도 어차피 카메라 찍힙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카메라 찍힐 수가 있고요. 유튜브 100만 구독자인데 예, 얼굴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 손 한번 흔들어주고 가셔도 되는데 예. 예, 잘 가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대라고 하는 것은 힘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물체가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이 이동한 거리가 반드시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힘의 방향으로. 그래서 요걸 일이라 불러요.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봅시다. 책 144페이지에 맨 밑에 일의 양 한번 보자. 일의 양은 힘의 크기와 이동한 거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고요. 두 개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단위 뭘 써? 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줄.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 써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힘을 3N만큼 힘을 줬고 그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5m만큼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두 개의 곱으로서 나는 15줄만큼의 일을 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힘을 10N만큼 힘을 줬는데 물체가 꿈쩍도 하지 않았어. 그럼 일은 0줄이 되는 거야. 또는 내가 힘을 전혀 주지 않았는데 물체가 저절로 움직였어. 이것도 역시 일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줬는데 물체가 저절로 움직였어. 이건 일이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힘은 줬지만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어. 역시 일이 아니야. 반드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주고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해야지 그것을 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물체가 무조건 이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요 물체가 이동하는데 요 이동한 곳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물체가 있다면 내가 이 물체를 이렇게 이쪽 방향에 힘을 줬어요. 그럼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이건 일이 돼요. 근데 내가 힘을 이렇게 줬는데 물체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건 일이 아니야. 반드시 힘의 방향과 물체 이동 거리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럼 일이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까 말했듯이 일이 아닌 경우는 힘을 줬는데 움직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힘을 주지 않았는데 저절로 움직이거나 이건 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일이 아닌 경우가 있냐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힘의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그러면 완전 그걸로 정방향으로 딱 쳤는데 다시 무드로 딱 수직해서 나오는 거는 예. 운동이에요? 예, 운동이 됩니다. 예. 근데 그 힘의 방향으로만 따져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린 그건 안 따지고요. 자, 수직 경우야. 어떤 경우냐면, 자, 펜 자꾸 바닥에 붙는 거야. 자, 여기 물체가 있어요. 자, 내가 물체를 들고서 움직일 거야. 자, 물체를 들고 움직일 거야. 그러면 이 물체 이동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내가 이 물체를 들고 있는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위의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때? 수직이지. 이건 일이 아니야. 이거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걸 갖고 일을 하려면 힘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내가 이거를 일을 하려면 이걸 갖고 어떻게 돼? 올라가야 돼요. 계단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집어 들어야 돼. 그래야 일이 되는 거야.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은 일이다, 일이 아니다. 일이
아니다. 그건 아무리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도 그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하고요. 그만하고. 책가방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던져요. 책가방을 끌고 가야 돼요. 질질 끌고 가야 돼. 그러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때? 같이. 그건 일이 된다. 캐리어 끌고 가는 거지. 예, 그렇죠. 그건 일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방을 갖고 일을 하려면 가방을 질질 끌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힘이 아닌 경우가 있을 텐데 여기 나오네. 페이지 145페이지 봅니다. 145페이지. 145페이지 한 3번에 보세요. 3번. 3번에 보면 일의 양이 0인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물체의 작용 힘이 0일 때, 물체의 이동 거리가 0일 때, 이때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이럴 때 역시 일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의아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기를 들고 서 있는 것도 역시 일은 아닙니다. 왜? 이동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상자를 들고서 옆으로 이동하는 것도 역시 일이 아닙니다. 예, 그것도 일이 아닙니다. 예, 나대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145페이지에 학습 내용 체크했는데 그거 간단하게 답을 적고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쪽 3명의 그룹이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떠들어요. 끊임없이. 내가 하는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너무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각자 서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마디씩 하면 여러분 여기 4명이 말을 하면 4명이 떠드는 겁니다. 지금도 돈이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말하지 않았다는 말로 더 말을 많이 하죠. 주의하십시오. 4명. 자, 답 체크했죠? 자, 답 체크하겠습니다. 1번에 힘, 둘 다 힘입니다. 2번 거리, 줄. 3번에 영, 수직.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잠깐 설명할게요. 그 다음 챕터 넘어가기 전에 요 부분 설명할게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힘을 준다는 이야기는 이 물체가 이동하지 못하게끔 뭔가 방해하는 뭔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 물체가 움직이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뭔가 있을 것이고 그 방해하는 뭔가를 극복하고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물체를 힘을 줘서 이쪽으로 끌고 갔다면 나는 무엇을 극복해서 일을 한 거지? 이 물체가 이쪽으로 끌려가지 않게끔 방해하는 뭔가 있겠지. 누굴까? 마찰력.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옆으로 끌고 갔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해줬다.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가 끌려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찰력이 여기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거를 위로 들어올렸어요. 저절로 들어올려지는 않겠지? 들어올리는데 힘이 들어. 왜? 얘가 들어올리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뭔가가 존재해. 그게 누굴까? 뭐야? 중력. 그래서 들어올리는 것은 중력에 대한 일이라 불러요. 중력에 대한 일.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일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가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누군가를 극복하고서 이겨내고서 일을 하는 거야. 그렇죠? 들어올린다.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 끌고 간다.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 오케이? 이해되죠? 내가 여기 있는 친구를 질질 끌고 가요. 무엇에 대해서 일을 했다?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 번쩍 들어올렸어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해주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주건 간에 내가 힘을 줬는데 물체가 꿈쩍도 하지 않았어. 그럼 무조건 일은 아닙니다. 일이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그거 기억하시면 이쪽 파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거 잠깐 보자. 자, 여기서 영어 잘하는 친구가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하나? 아, 내가 영어를 제일 잘하는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에너지. 자, 에너지인데,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힘이 필요하겠지. 그 힘을 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에너지라고 불러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에너지라 부르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뭔가 일을 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이 에너지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 에너지의 종류 한번 볼까? 여기 전등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 무슨 에너지일까? 전기 에너지. 비대에너지죠. 예, 비대에너지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대에너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열 에너지도 존재할 것이고, 전등이 뜨겁죠? 그 다음에 얘가 비대에너지와 열 에너지 전에는 무슨 에너지로 존재했을까? 전기 에너지로 존재했겠죠. 전기 에너지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가 존재하나요? 뭐야?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가 존재하나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비대에너지,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화학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자. 에너지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데 에너지는 변신의 귀재입니다. 자유자재로 자기의 모양을 바꿔요. 그래서 비대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요.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로 상호 변환된다. 이거 기억하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딱 한 종류의 에너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왔다리 갔다리 상호 변환이 가능합니다.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전등을 보게 되면 이 전등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전기 에너지였을 거야.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비대에너지와 열에너지로 바뀌고요. 우리 휴대폰 한번 볼까요? 휴대폰도 보면 진동 오죠? 뭐야? 그것은 전기 에너지가 뭘 바뀌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을 보면 화면이 환해요. 전기 에너지가 뭘 바뀌는 거야? 비대에너지로. 또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 흘러나와요. 그렇죠?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휴대폰 속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배터리 속에 전기가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배터리 속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로 배터리 속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그 배터리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를 바꿔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에너지는 상호 변환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배터리 속에 전기를 담는 것이 아니라 화학 에너지로 담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로.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서 담는 그 썸띵, 이걸 바로 배터리 또는 배터리라 부르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는 상호 변환이 가능하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책 한번 봅시다. 책 한번 보면 페이지 14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에너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운동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기타 등등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역학적 에너지는 나오지 않는데요. 자,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뒤에 가서 다시 언급되겠습니다만 이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이 두 개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를 불러요.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 그러니까 속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 부르고 위치 에너지는 높이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 불러요. 예를 들어볼게. 여기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이만큼 높이 있을 때 갖는 에너지랑 이만큼 높이 있을 때 갖는 에너지랑 어떤 게 더 에너지가 큰 거야? 높이 있을 때 에너지가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낮은 높이 있을 때 떨어뜨리게 되면 충격이 별로 없는데 아주 높은 곳에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충격이 크겠죠. 그만큼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야. 만약에 이 정도의 물체를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이죠? 63 빌딩은 옛날이고요. 예, 롯데타워죠. 123층이죠. 실수할 수도 있지. 친구 한번 실수했다 이렇게 그냥 반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모를 수도 있지. 제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31빌딩이라고 있었어요. 31빌딩. 31층이 제일 높았어요. 지금 보면 31층 우리 아파트가 30층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는 31층이 제일 높았어요. 제가 한 초등학교, 물론 그때는 초등학교 없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31빌딩이라 해서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그게 제일 높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63빌딩이 나왔죠. 와, 63빌딩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60층 된다고 그 위에 올랐으면 막 어지럽겠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23층이 세워졌는데 그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63빌딩에서 볼펜을 떨어뜨려요. 근데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이 볼펜이 사람 머리에 콩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뚫습니다. 뚫고서 땅에 박혀요.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근데 실제로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데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사람을 뚫고 땅속으로 1m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예. 롯데타운은 더 심하겠죠. 그렇죠? 롯데타운은 더 심할 거야. 왜? 높이 올라면 올라갈수록 뭐가 증가하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가는 에너지를 바로 위치 에너지라 불러. 자, 그다음에 한번 보자. 내가 이 물체를 던질 건데 아주 느린 속도로 던져서 윤준이 머리에 맞았어요. 콩아야 이러겠지. 근데 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야구 선수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던졌어요. 그럼 맞으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충격이 크겠죠. 그렇죠? 속도에 따라서 가는 에너지를 바로 운동 에너지라 불러요. 요 두 개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를 했는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물체한테 일을 해줬다 치자. 내가 얼마만큼 100줄만큼의 에너지 써서 이 물체한테 일을 해줬어요. 그럼 이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갖게 될까? 내가 이 물체한테 100줄만큼 에너지를 가해서 이 물체를 일을 시켰다면 이 물체는 100줄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돼요. 예를 들어볼까? 내가 이 물체에 100줄만큼 일을 했어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서 얘가 끌어올렸어요. 그럼 얘가 높이가 있겠지? 이 높이만큼 얘가 에너지를 갖게 돼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내가 100줄만큼 일을 해주게 되면 얘가 100줄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 물체를 밀었어요. 100줄만큼의 일을 했다 치자. 그럼 이 물체가 움직이겠지. 속도를 갖고 움직이겠지. 그렇죠? 속도를 갖고 움직이니까 이 속도를 갖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야. 그래서 내가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게 되면 그 일을 받은 그 물체 또한 에너지를 갖게 돼요. 얼마만큼? 내가 일을 해준 것만큼. 좀 어려운가요? 애들이 눈에 초점이 없어. 왜 그러지? 이상하단 말이야. 이상해. 보통 이제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너무 더워? 네. 물어보지.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요. 18도에 풍력 최대로 했는데. 야, 조용. 지금 많이 덥나요? 딱 좋아. 딱 좋다. 많이 덥나요? 괜찮아요? 괜찮다는데? 더워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럼 남학생한테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물어볼게. 추워? 아니, 안 추워. 안 춥대요, 남학생도. 예. 아니에요. 자, 보통 우리 생명체가 사용하는 에너지, 우리가 팔다리 움직이고 말을 하고 뭔가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일까? 화학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서 역학적 에너지를 바꿀 수도 있고요. 소리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생명체는 이 몸속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 가지고 빛을 내는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생명체도 있어요. 어떤 거야? 태용이 어떤 거죠? 그 체내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빛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전기 말고 빛. 반딧불이 같은 거 있죠? 반딧불이 같은 거는 체내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 가지고서 이게 빛 에너지를 바꾼다. 그래서 빛이 나지. 반딧불이 어떤 건지 알죠? 본 적은 없지만, 그렇죠? 봤어요? 저 시골 가면 가끔 보는데 요즘엔 보기 힘들죠. 저기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생명체는
몸속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서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생명체도 있어요. 누가 있지? 아까 얘기. 뭔 소리야? 전기뱀장. 전기뱀장어, 뭐 피카츄 이런 것들은 몸속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생활합니다. 자, 그다음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47페이지 일과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 한번 보자. 역학적 에너지. 피카츄는 우리 살때 그 빛존 아니까 빛 에너지도 뭉쳐하지 않나요? 나대지 마시고요. 자, 페이지 147페이지 봅니다. 147페이지. 요거 세트로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원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챕터고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운동 에너지고요. 하나는 위치 에너지야. 이 두 개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 부르는데 이 운동 에너지는 누가 갖고 있냐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 어떤 물체? 움직이고 있는 물체.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높이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높이를 갖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바로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네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얘네는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면 그것만큼 뭘 할 수 있다? 그렇지, 일을 할 수 있다. 한번 볼까?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고 여기 위에 올려놨어요. 그럼 얘가 지금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겠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얘를 놨어요. 그럼 내가 떨어지면서 콩 치면서 얘를 뭐 땅속으로 쑥쑥 박을 수가 있겠지. 목 같은 걸 박을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달려가는 물체가 있어요. 이 달려가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팡 때리면 얘를 움직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를 가진 것만큼 뭘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두 개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고 그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뭔데요? 자, 이건 공식인데 공식 놓치면 게임 끝납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요. 공식이야. 2분의 1 mv의 제곱입니다. 이거 공식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식은 2분의 1 곱하기 m이 뭘까? m. 이거 질량입니다. 요거 질량이고요. 요거는 속도야.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잠깐만요. 2분의 1 곱하기 mv의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2분의 1 mv의 제곱, v는 속도야. 자, 그럼 이게 이거 한번 분석해 보자. v가 속도인데 속도가 2배 빨라졌어요. 그럼 운동 에너지 몇 배 증가할까? 4배 증가해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과속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속도가 2배 증가한다고 해서 위험도가 2배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가 2배 증가하면 위험도 몇 배 증가해요? 4배 증가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과속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속도가 2배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는 4배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한번 보자.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mgh입니다. m은 뭘까? 요거 질량이야. g는 뭘까? 요거 중력 가속도 9.8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h는 뭐야? 높이 몇 미터. 자, 그럼 한번 샘플 한번 문제 풀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2kg짜리 물체가 3m/s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보통 2K로 씁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할 때 영어로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2K로 씁니다.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2분의 1 질량이 얼마야? 2 속도 얼마야? 3의 제곱. 얼마 나오죠? 얼마 나와? 9줄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한번 구해보자. 질량 2kg짜리 물체가 2m 높이에 있어요. 그럼 이 물체 갖는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P라고 표시하는데 이 P는 포텐셜의 약자입니다.
위치 에너지를 표현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m, g, h, 질량이 2고요. 중력 가속도가 9.8, 높이가 2m. 얼마 나오죠 이거? 몇 줄이죠? 빨리 계산해봐. 19.6이니까 30. 뭐야? 39.2? 39.2 줄만큼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맞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러면 2kg의 물체를 2m 높이에 있을 때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럼 내가 2kg의 물체가 2m만큼 올려놓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내가 일을 해줬을까? 39.2줄만큼 일을 해줬겠지.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일을 해주게 되면 그 일을 해준 것만큼 그 물체는 에너지를 획득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2kg짜리 물체가 3m/s로 달리고 있어. 그럼 내가 밀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얼마만큼 내가 일을 해서 이 물체를 밀었을까? 9줄만큼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물체가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페이지 148페이지 봅니다. 148페이지 보면 학습 내용 체크가 있습니다. 학습 내용 체크 지금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찾으시면 없어요? 없으면 내가 구해주려고 그랬죠. 저쪽 동네 가서 뺏어오려고 그랬지. 아니야, 이때요. 자, 빈칸 채웠죠? 학습내 체크에서 1번 위치, 2번 증가, 3번 질량, 높이. 이거 지금 하는 거 딴 거 필요 없어요. 공식 두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2분의 1 mv의 제곱, 그 다음에 mgh. 이걸 놓치면 이쪽 챕터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149페이지. 자, 149페이지는 이 공식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없어요. 공식만 기억하시게 되면 이쪽 챕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다 됐고, 그 다음에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151페이지 봅니다. 151페이지. 자, 거기서 2번 봐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2m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질량이 1kg의 물체가 자연낙하 운동할 때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 몇 줄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뭔 뜻인가 보자. 자, 이거 잠깐 보세요. 이거 먼저 설명 먼저 할게요. 자, 지면이 있고요. 여기 물체가 있단 말이야. 이 물체가 1kg죠. 1kg이고요. 여기 1m야. 여기 1m인데 얘가 1m 높이에 이 질량 갖는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가 갖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연낙하 운동을 해요. 떨어져. 자, 떨어지는 동안에는 높이가 줄어드니까 무슨 에너지가 줄어들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위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요. 대신 떨어지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잖아.
그치?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무슨 에너지는 반대로 증가할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 두 개의 합은 처음에 출발했을 때 위치 에너지하고 어떨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단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바뀔 뿐이야. 그렇지만 그 전체 양은 변함이 없고요. 바닥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는 이때는 위치 에너지 얼마야? 0이 되겠지. 전부 다 뭘로 바뀐 거야? 운동 에너지를 100% 전환된 거야. 그러면 요때 에너지와 이때 위치 에너지와 요거의 운동 에너지 어떨까? same, 같아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에너지는 상호 변화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떨어진 동안에 여기 만약에 못이 이렇게 있는데 못을 박는다 치자. 그럼 못을 박는 일을 하겠지.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을까? 얘가 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었고요. 얘가 못에 빵 치면서 얘가 속도가 줄었어. 운동 에너지가 0이 됐겠지. 그 줄어든 에너지가 누구한테 전달됐어? 이 못을 박는데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얼만큼 일을 했을까? 요것만큼의 일을 했겠죠. 자, 그러면 지금 2번 문제 지금 풀어봅니다. 됐어? 미연이 다 있나? 됐어? 형이 다 있죠? 예. 자, 정답은 몇 줄이야? 19.6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나? 자, 페이지 153페이지 봅니다. 153페이지. 153. 자, 오른쪽에 있는 연습 문제 한번 보자. 연습 문제. 그림과 같이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던 질량이 4kg 수레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한 후 정지되었다. 어머,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가 0으로 바뀌었네? 그럼 그 줄어든 운동 에너지만큼 일을 했겠네? 자, 한번 여러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이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일이다. 예, 1번 연습 문제 1번입니다. 가진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를 얻게 된다. 일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일이다. 자, 이거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뭐 수학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자, 보자. 자, 보자. Everybody attention. 자, 여기 4kg짜리 물체가 있었고요. 이 물체가 달리고 있었어요. 달리다가 이 물체랑 빵 하고 충돌한 후에 멈췄어요. 멈췄다는 얘기는 얘의 에너지가 0이 됐다는 얘기지. 그 줄어든 에너지만큼 얘한테 전달됐어요. 그래서 일을 했어. 얼마만큼 일을 했어? 19.6만큼 이 물체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19.6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는 얘가 충돌 직전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얼마는 얘기야? 19.6줄이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19.6줄이었고요.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 당시 운동 에너지였으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이고요. 질량이 4란 말이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v의 제곱. 그러면 v가 얼마나 나오죠? 암산하면 얼마 나와? v? 계산이 안 되나? 계산이 안 돼요? 네? 아, 18줄이군요.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18줄이군요. 아, 그래서 태영이가 저거 암산이 안 되는데 왜 암산이 안 되지? 뭐 이런 저 정도의 암산은 과학생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18줄입니다. 자, 그럼 V가 얼마 나와? 3m per sec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여기 땅 충돌하는 순간에 4kg짜리 물체가 3m per sec으로 달려와서 빵 하고 충돌한 후에 멈췄어요. 그래서 얘가 18줄만큼,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큼 얘가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지. 이때 일은 무엇에 대해서 일을 한 거지?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예. 나무 조각을 10초를 날려보내면 얼마나 써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 다음에 3번도 함께 풉니다. 3번도.
공식 두 개만 잘 활용하면 예, 됩니다. 형이 다 풀었죠? 예. 몰라요. 이름은 다 모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주의자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지? 에너지의 단위를 정했죠. 주로 에너지에 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 그 사람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쭉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리안 다 구했니? 윤준 다 구했죠? 아영이 다 구했지? 오케이. 다 불러보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보자. 2번. 자, 2kg짜리 물체가 5m/s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일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2kg짜리 물체가 10m/s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에너지와 이때 에너지 차이 나는 것만큼의 에너지를 내가 넣어준 거지. 그치? 맞죠? 그러면 요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지?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질량 2고 속도의 제곱이 5의 제곱이에요. 얼마야? 25줄만큼 에너지를 갖게 되겠지. 그렇죠? 요때는 얼마만큼 에너지를 갖게 될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100줄만큼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일을 하기 전에는 얘가 25줄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얘가 100줄만큼 에너지를 갖게 됐어요. 그것은 이 사이에서 이렇게 바뀌는데 내가 일을 해줬기 때문이겠지. 그치? 얼마만큼 일을 해준 거야, 내가? 75줄만큼 일을 해줬기 때문에 얘가 100줄 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에 1번에는 정답이 24.5줄. 두 번째는 7m/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3번 문제 풀어드릴 필요 없죠? 네. 예. 자, 그 다음 쪽 넘어가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안 하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안 나오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해야 되는데 그다음 자극과 반응이 있네.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2학기 때 했나? 2학기 3-2에서 했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 했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상호 변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 저는 그때 선생님이 이거를 알아야지 그거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이 진도를 나가는데 저희 그거 못 배웠어요. 그래요? 지금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야, 서로 왜 달라? 말이? 아니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를 배웠는데 그 변화는 안 배웠어요. 그래? 자, 그러면 변환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지금 간단하게 한번 보자.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고요. 운동 에너지는 속도, 위치 에너지는 높이를 가지고 에너지를 표현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에너지는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 그럼 그 실제 예를 한번 보자. 리안, 이게 뭐죠? 오, 맞아. 롤러코스터입니다. 롤러코스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자, 롤러코스터인데. 자, 여기 제일 높이 있는 높이에 있다, 진짜. 여기, 기차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있으면 이 기체가 갖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내려온단 말이야. 와! 하고 내려와요. 내려오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무슨 에너지가 바뀐 거야?
운동 에너지로.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러다가 이 정도면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는 조금밖에 없고 거의 대부분 운동 에너지인데 갑자기 이것이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올라가면서 속도가 줄겠죠. 왜? 저희 저거 배웠어요. 그럼 상호 변화 배웠잖아. 아니 제가 배웠다고 했는데 안 배웠다고 한 분은 이분이었습니다. 안 배웠어요. 뭐야? 안 배웠어. 태영아 했니 안 했니? 안 했는데 했어. 안 했는데? 했어. 했겠지. 기억 시간에 자꾸 보시나요? 자, 그다음에 그 유튜브에 보면 되게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가 하는 실험인데 교실 천정에다가 굉장히 무거운 보일링공을 매달 놓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고 보일링공을 여기 코앞에서 출발시킵니다. 그러면 보일링공이 어떻게 될까? 주에 매달려 있을까? 저쪽으로 쭉 가요. 이렇게 진전동처럼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요 위치에 있을 때 사람 코앞에 두는 거야. 코앞에 이렇게 두고서 이걸 출발시킵니다. 얘가 이렇게 가요. 가서 여기 처음 출발한 것과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다시 되돌아옵니다. 근데 바로 코앞에서 다시 내려가요. 절대 사람 얼굴 때리지 않아요. 자기가 얼굴 디밀지 않은 이상은. 그치?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얘가 갖고 있는 것이 위치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다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바뀌는 거죠. 절대로 처음에 출발했던 것보다 높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만약 높이 올라간다? 노벨상 받습니다. 없던 에너지를 만들어냈어요. 이건 에너지 혁명입니다. 노벨상 받습니다. 노벨상.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보면 무한 동력 기계를 만들었다고 막 광고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고요. 아직까지 무한 동력이라는 기계를 만든 사람은 없고요.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자동차 있죠? 자동차는 에너지 효율이 약 20%예요. 그러니까 휘발유 속에 담긴 에너지를 100으로 봤을 때 실제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데 얼마만큼을 쓸 수 있냐면 약 20%밖에 못 써요. 나머지 80%는요 못 써요. 그냥 열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엔진 어때? 뜨겁잖아. 근데 그 뜨거운 자동차 엔진을 가지고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에너지 형태로 그냥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약 20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우리 몸도 한 25%의 대략 한 30% 정도의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실제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에서 30%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그냥 열로 빠져버려요.